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거 얼마 전에 간청소하신 분이에요. 고객이 해서 보낸 겁니다. 여기 뭐가 나왔냐면 크게 확대된 거. 그 비위가 약하신 분 보지 마세요. 또 혹시 식사하실 분들은 벌레 나왔죠. 간흡충, 간질충. 벌레가 길게 쭉 이게 그냥 보고 본인이 깜짝 놀라서 보낸 겁니다. 뭐가 살았어 이렇게 막 기어 나오니까 담관 안에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좋다고 했던 녹즙기, 미나리 날 걸로 먹은 거. 그 안에 간흡충, 간질충이 버글버글하다는 거 아니에요? 담관에 15년을 산대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죽으면 안 돼요. 얘를 죽이면은 알을 넣습니다. 종족 번식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알을 2,000개씩 알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간흡충 번지면은 담관암이 되고 간암이 되고 경화가 되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담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담석 뺐는데 빠져나왔죠. 이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알이 그 머리에 옛날에 그 쇠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알이 있습니다. 알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빠져나온 이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몇천만 원 벌었습니다. 간 청소 한 번에. 진짜로. 단순한 간 청소가 아니고 정말 오장육부를 다 우리가 클리닉을 해보자. 예. 남성분들 군대 가면은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우리가 어떤 기계가 됐든 뭐 됐든 관리를 하는 것과 관리를 안 하는 것은요. 천양지차입니다. 그야말로 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핵심이 이제 간이죠. 간. 그래서 이제 간 청소를 통해서 우리가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다시 맞췄어. 100세 시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 수명을 늘려보자 하는 것이 이제 본 취지고 그 중에 다이어트가 있죠. 예,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는 건강을 위해서 또는 또 어떤 분은 살이 찌길 원하시죠. 살이 찌든 살이 빠지든 사실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다 다이어트라고 보여지는데 그것 또한 간 청소를 하면서 사실은 원인 회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품 솔루션은 개발했지만 현장에서 간 청소를 하는 그 메커니즘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지금 한 8, 90% 선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간 청소 프로그램을 가진 것. 거의 궁극적으로는 다이어트도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엘라스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영상물 중에 보면 맨 첫머리에 보면 장중첩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 또한 간 청소를 통해서 우리가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장중첩증이라는 건 소장이 됐든 대장이 됐든 어떤 장 자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중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망원경 아시죠? 망원경. 원장님 옛날에 망원경 사용해 보셨죠? 예. 1단 뽑고, 그렇죠. 2단 뽑고, 예. 3단 뽑고,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이게 장중첩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 망원경처럼 장이 안으로 겹쳐서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장 폐색이 옵니다. 막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혈액 공급이 안 돼요. 당연히 눌리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괴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썩는 겁니다. 그래서 장 중첩증이 생기면 굉장히 응급해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주로 이게 영유아 때 많이 생기거든요. 애들 장 꼬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 중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성인들에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종양, 염증, 장 폴립 이런 거예요. 그 폴립이라는 게 이 점막에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 말려 들어가는 거 안으로.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참 질병의 종류가 뭐 3만 6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병의 종류가 자꾸 늘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 환경이 변하듯이 그다음에 세상의 생태계가 변하듯이 뭔가 모르는 것이 새로운 질병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변이죠. 우리가 많이 먹는 단백질의 변이는 어쩌면 매일같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다가가자. 아주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가가자.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간 청소, 간 클리닉, 그 다음에 리버 플러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에서는 간 청소를 리버 플러시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서는 간 클리닉이라 그래요. 헤파틱 클리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간 청소라고 얘기하고 또는 간 해독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데 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 전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육장육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신비, 배신, 삼초. 예. 거기에 따르는 이제 양의 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6쌍. 6쌍 중에서 한 쌍만 음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삼초와 심포. 예. 5쌍은 눈에 보이는 장기죠.
그중 음의 장기 중에 최고 으뜸인 장기가 간입니다. 물론 뭐 심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순서적으로 이제 목에 해당되는 간이 첫 번째 이제 장기인데, 간은 간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간 큰 사람, 간 적은 사람.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간 큰 사람이 큰일을 하겠어요? 간이 작은 사람이 큰일을 하겠습니까? 간 큰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간 큰 사람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의 크기가 뭐 1.2에서 1.5kg 정도 보통 이렇게 된다. 사람마다 좀 틀리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타고난 간은 그렇다 치지만 그거는 퀀턴티고 퀄리티가 있는 거죠. 간의 질, 예, 양이 있다면 질이 있겠죠. 그래서 간이 타고난 간이 그대로 90% 100% 기능을 다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50%밖에 발휘를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면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이 큰일을 하지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이 큰일을 하지 않겠죠. 예. 어떤 결단력이나 어떤 용기나 어떤 뭐 의욕이나 이런 것이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이 있지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뭐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고 됐어 나 그만할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필히 간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 예. 간 기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처럼 이제 간은 우리의 어떤 의지, 뭐라 그럴까,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어떤 신념, 막 이런 것들을, 그 다음 결단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간이 온도가, 이것도 재밌는데요. 간이 우리 체내 온도보다 살짝 높아요. 간은 37도씨가 정상입니다. 그게 0.5도씨, 1도씨 정도 낮아진다. 36도씨다 이러면 간은 좀 뭔가 기능에 문제가 하자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간과 담은 표리 관계인데 소위 말해서 부부 관계죠. 간이 리고 담이 표입니다. 그래서 담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간이 부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담, 중국 속담 중에 아마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단어가 사자성어가 간담상조일 겁니다. 간담상조.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를 보통 간담상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가 돕는 거예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간과 담은 서로 돕고 사는 장부인데 남편과 부인 같이. 근데 한간에 이제 담을 떼내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담을 뗀다고 해서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지만 우리 간은 이제 소화기의 최고 핵심이에요. 저희가 소화기 그러면 이 소장, 대장, 맹장, 췌장까지도 보는 소화기의 마지막은 간입니다. 간이 소화기의 최고 대부입니다. 대부. 그럼 우리가 소화기능부터가 시작이 소화기능이 안 좋아졌다 이러면은 모든 장기에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소화기의 핵심이 간이고 담인데 담을 뗐다. 그러면은 소화 기능에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현대의학에서 담이라는 쓸개라는 장기 자체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담은 12지장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기다 이렇게 배워요. 혹시 여러분 여기 의사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간에서 12지장으로 관을 연결해서 담즙을 흘려보내는 그 수술 메커니즘이 지금 현대에서 가장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창조주가 애시당초 없는 걸 만들진 않았겠죠. 설사 그 장기가 안 좋은 쪽으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장기라 할지라도 그 장기는 내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긴장감을 줘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몸에 있는 그 원상은 제거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나빠졌을 때 어떤 걸 먹고 아니면은 행위를 통해서 그걸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상으로 돌리는 것은 클리닉, 청소, 해독 이거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비우고 채우고 중에 비우는 것이 원상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이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은 한의학적 기능적으로 보면은 기를 소통시키죠. 그 다음에 혈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이게 다 이제 간이 하는 역할입니다. 기는 양입니다. 피는 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가 돌 때 피만 도는 게 아니에요. 피만 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 기와 혈이 같이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물하고 같이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혈수다. 혈액으로 따지면 기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라는 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분노, 화 이게 바로 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분노를 잘 낸다, 화를 잘 낸다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간 기능이 약하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 안 좋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분노를 하든지 화를 내면은 제일 많이 다치는 게 간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벌컥 내잖아요. 피가 보통 종이컵 한 컵 정도가 마른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그 화를 확 내면은 피가 종이컵 정도로 낮아지니까 뇌로 올라가는 피향이 줄어들겠죠. 바로. 그러니까 화를 내면 뒷골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뇌로 혈액이 안 올라가니까 뒷골 잡고 넘어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간의 기능인데, 간의 이제 핵심적으로 전문적인 이제 간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첫 번째가 해독 기능이에요. 간이 해독하는 겁니다. 몸에 들어오는 뭐 약물들, 독성 물질들, 노폐물 들어오는 거, 뭐 알코올 뭐 이런 것들 전부 해독하는 게 간입니다. 우리가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해독하는 거예요, 간 말 자체로.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특히 뭐 과일, 야채 씻어 먹는다 하지만 거기도 농약 성분이 있고, 또 약을 먹으면 항생제 성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독하는 게 간입니다. 간 중에서도 활면소포체라는 게 있죠. 예, 그게 해독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닿으면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화불량이 막 옵니다. 요게 이제 시그널이거든요. 그다음에 황달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간의 해독 기능 있다. 이런 정도 되면은 간 청소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 기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사 기능입니다. 메타볼리즘이라 그러죠. 대사라는 건 뭡니까? 크게 보면 탄수화물 대사, 지방 대사, 단백질 대사죠. 탄수화물 대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혈당이 높을 때는 그 포도당을 끄집어다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시키고, 혈당이 떨어지면은 내 몸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글리코스로 해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하는 데 만들고, 그러니까 췌장이 나빴을 때 우리가 인슐린이 분비가 되다가 그 인슐린이 우리 혈당에 있는 당분을 세포로 못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 이형 당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췌장은 오장육부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그 췌장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은요, 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당뇨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탄수화물 대사에 관계되는 거니까 간 청소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지방 대사가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이 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간에서 그 대사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담즙이겠죠, 당연히. 예. 활성화도 시키기도 하고 분해시키기도 하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화와 동화시킨다. 이온시키고 결혼시키고, 이화와 동화작용, 환원과 산화작용, 뭐 이것들은 우리 몸 안에서 음양의 조화 같이 계속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형태가 바뀔 때 이렇게 에너지가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대사 너무 잘 알잖아요. 단백질 부산물, 그러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의 최종 산물이 아미노산이죠. 예, 아미노산이 뭉쳐지면 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그게 뭐 2개 뭉쳐지면은 바이펩타이드, 3개 뭉쳐지면 트리펩타이드, 뭐 50개 이상 뭉쳐지면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되는데,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이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 그게 분해가 될 때, 여러분 곡물은요, 그 단백질 아미노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이렇게 사용될 때는 괜찮은데 분해될 때 질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질소는 독극물이죠. 이걸 해독하는 게 간입니다. 질소를 뭘로 바꿔줍니까? 전혀 무해한 요소로 바꿔주죠. 요소. 이게 잘 안 되면 요산이 돼서 혈액으로 타고 가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아니면 질소산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혈액이 응고되면서 또 이런 어떤 각종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대사 기능이 바로 간 기능이 하는 역할이다. 그다음 세 번째 간 기능은 담즙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쓸개즙, 담즙을 생성해서 분비를 해주는데, 담즙을 만드는 거는 결국 혈액의 부산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보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죠. 피는 혈액은 뭡니까? 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백혈구, 적혈구가 그 라이프 타임이 있죠. 백혈구는 14일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피를 받아봐야, 오늘 받는다 해봐야 그게 14일 후면은 백혈구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죠. 내 몸에서 안 만드는 거는. 적혈구는 길면은 120일까지 사용을 하는데, 20일 사용하고 나면은 적혈구를 우리가 헤모글로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철은 재사용이 됩니다. 철만 빼면은, 햄을 빼면은 피는 빨간색이 아닙니다. 누런색이 돼요. 그게 이제 글로빈이죠, 글로빈. 그 글로빈이 비장에서 햄을 채취하고 나면 글로빈이 간으로 들어오는 거죠. 간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 차례, 글로빈이 우리 담즙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원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담즙을 만들어요. 예, 쓸개즙을 만드는데, 그게 제대로 간에서 이 쓸개즙을 만들고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혈액을 타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혈액을 타고 가면은 피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글로빈이 많아지면은 노란색으로 바뀌겠죠. 누리끼리. 그럼 그게 이제 황달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글로빈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담즙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하려면 담즙이 없으면 안 돼요. ADEK, 소위 말하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거. 그래서 이제 담즙을 생산한다. 간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저장 기능입니다. 간이 저장하는 거죠.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글리코겐 같은 거, 뭐 지질 같은 거, 미네랄 같은 것도 다 간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 저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면역도 같이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 물질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공급하는 거예요. 마치 저수지처럼. 그 중에서도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면역 기능입니다. 간도 면역에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거기에 세균이 없다고 얘기 못 하겠죠. 물론 이제 위를 통해서 위에서 한번 위산에서 세균을 1차 방어를 하겠죠. 위산에서. 그러나 위산도 통과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장으로 갔다가 소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흡수되면 이제 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간의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러면 간에서 아주 강력한 세포가 있습니다. 쿠퍼세포라고. 생기기를 꼭 왕관처럼 생겼어요. 쿠퍼세포.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이 쿠퍼세포가 있다가 들어오는 대장균, 뭐 각종 세균들, 얘들 그냥 싹둑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노폐물. 세균보다 더 미세한 게 바이러스입니다. 미생물보다 더 작은 게 세균이고, 세균보다 적은 게 바이러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모든 세균들을 딱 박멸을 시키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쿠퍼세포.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저장 기능이나 담즙 생산하는 거나 면역 기능, 쿠퍼세포나 이런 것들이 간에 보면은 간에 간 소엽이라고 있죠. 뭐 5만 개, 10만 개 있는 간 소엽. 간 소엽마다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 소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찌그러져요. 이렇게 비틀어져. 비틀어지면서 없어지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저장 기능이 떨어지고 당연히 담즙 생산이 덜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혈액 저장하는 겁니다. 혈액. 간에 혈액을 저장시키거든요. 혈액을 저장시켰다가 제일 먼저 보내는 데가 어디냐면 뇌입니다. 진짜 급할 때 뇌로 보냅니다. 피를 쫙 보내요. 우리가 응급 상황일 때. 예. 뇌에 피가 안 가면은 다른 세포는 또 생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 세포가 망가지는 것은 괴사가 되는 것은 결국은 피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리버샷이라는 게 있어요. 원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리버샷이 있는데 이 권투 선수들이요. 우리가 간이 우측에 달렸죠. 하복부. 예. 그럼 권투 선수들 복부를 치잖아요. 상대 복부를 가격을 하면은 왼손으로 상대 복부를 가격을 하면은 간을 맞는 겁니다. 간을 탁 맞게 이게 리버샷이에요. 간샷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러브샷 아닙니다. 러브샷, 원샷 이게 아니고 리버샷을 딱 맞게 되면은 보통 눕죠. 왜냐하면 이 간을 탁 누르는 순간에 간에 있던 피가요. 이 몸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으로 쭉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뇌로 피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내 인체는 어떻게 그걸 잃느냐 하면은 뇌에 피가 부족하면 이거 죽는다. 그러니까 뇌에 빨리 피를 보내자. 뇌에 피를 빨리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뇌를 낮게 하는 겁니다. 심장보다 낮게. 그래서 눕는 겁니다. 링 위에. 그래서 리버샷을 한 방 맞으면은 내가 눕자. 누워서 빨리 뇌로 피를 보내자. 이게 리버샷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저장하고 순환시키는 조절하는 것이 간의 기능입니다. 간에는 세 가지가 들어온다 그랬죠. 문맥, 동맥, 그 다음에 담관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든 장기는 하나지만 간만 특이하게 두 종류의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너무 재밌게도. 여기도 나오는데요. 간에 문맥이 있고 간에 동맥이 있습니다. 간의 문맥은 우리가 포탈 베인이라 그러죠. 예. 한 7, 80% 혈액을 문맥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런데 문맥은 뭐가 풍부하냐?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소장에서 흡수한 모든 영양분을 같이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간 동맥이 있는데 헤파틱 아트리라고 얘기하죠. 간 동맥은 피가 한 20, 30% 정도 혈액을 공급하는데 간 동맥은 뭐가 풍부하냐? 산소가 풍부합니다. 산소가 엄청나게 풍부하죠.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간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고객분들을 만나면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상식선에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간 수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다녀보면은. 그 이제 간 수치가 우리가 뭐 AST, ALT 뭐 이런 수치를 많이 얘기하죠. 보통 뭐 AST, ALT는 뭐 0에서 41 유로 리터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루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AST라는 거. 그 AST가 뭐냐면 아스파르트산이거든요. 그게 T가 이제 트랜스퍼란 말이에요. 아스파르트산을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AST가 있는데 AST는 다른 말로 GOT라고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AST나 GOT나. 예. 이 AST는 간세포가 아까 얘기한 간 소엽 있죠. 이런 것들이 손상되면 이게 상승됩니다. AST 수치가 높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간세포가 손상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분 간청소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근육이나 간세포가 손상됐을 때 상승되기도 하지만 근육이나 아니면 심장질환이 생겨도 이 AST는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ALT는 알라닌이라고 이제 알라닌. 알라닌 자체가 이제 피브로산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미노 트랜스퍼 이렇게 얘기하죠. 알라닌을 피브로산으로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ALT인데, GPT 이렇게 얘기하면 GPT. 이게 중요합니다. 이 ALT는 간에만 특이적인 요소입니다. ALT가 올랐다 그러는 것은 무조건 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간염이나 지방간이나 아니면 약물성 있죠. 우리가 약물을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죠. 당연히. 그러면 ALT가 쭉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은 간 청소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ALT 수치가 높은 사람. 보통 이제 우리가 AST, GOT나 ALT, GPT 수치를 가장 많이 보고 가끔은 이제 ALP라는 것도 보긴 합니다. ALP는 이제 이게 P가 인산이거든요. 인산, 알카리성 인산분해 요소예요. 이게 담즙의 정체이기도 하죠. 인산을 분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인산을 분해 못하면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코카콜라 드시죠. 콜라 먹으면 뼈가 상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콜라 속에는 탄산이 있는데 탄산이 뼈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쁜 건 인산입니다. 인산. 간이 약하면 인산 분해 요소가 ALP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콜라를 먹어도 뼈가 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 속에는 이 한 병 속에는 각설탕이 10개 들었습니다. 10개. 예. 그래서 보통 콜라 속에 우리가 상한 치아를 빼가지고 담궈두면은 이게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뼈 질환이 생겨도 이 ALP가 상승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간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 GPT 수치도 많이 하죠. 이거는 이제 지방간 있는 사람들, 음주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남성들이 좀 높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한 30 정도가 높아요. 감마 GPT는. 술을 드시면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은 더 나쁩니다. 남자분들이 감마 GTP 수치가 높기 때문에 여성들보다 음주에 좀 덜 취약한 겁니다. 여성들은 음주에 굉장히 취약해요. 이제 감마 GTP 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글로빈 자체가 이제 빌리루빈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수치를 재을 때 총 빌리루빈 수치가 얼마냐.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도 우리 LDL 얼마냐, HDL 얼마냐, 그 다음에 잉여 콜레스테롤 얼마냐, 중성지방이 얼마냐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간도 총 빌리루빈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황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주요 간에 대한 수치 항목이고요. 그러면 이제 간이 나빴을 때 결국 이제 간 청소하자 이 얘기인데, 간이 나빴을 때 다른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통회사를 하면은 우리가 유통도 통으로 보고 인생도 통으로 봐라.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만 잘 되고 뭐 다른 사람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다 잘 돼야 되듯이, 그래야만이 진짜 윈윈이 되듯이 그런 겁니다. 인생도 통으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좋다.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장육부도 통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졌을 때 그냥 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골격계도 문제가 생기고 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보면은, 간이 안 좋으면요 일단 호흡기가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간에 담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호흡기관의 기능이 손상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담석이 생기든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막히고 이러면 간 소입이 비틀린다 그랬죠. 육각형인 간 소입이 뒤틀립니다. 이렇게 뒤틀리면은 간뿐만 아니고 소장이나 림프나 면역계나 혈액 정화 능력도 떨어지고, 이 각 기관에 다 이렇게 이 육각형이죠.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근데 이게 뒤틀려요. 뒤틀리면은 이게 독성 물질, 노폐 물질들이 다 정화되던 것이 안 되고 그대로 독성이 다 어디로 타고 들어가는지 심장이나 폐나 기관지나 뭐 기타 호흡기로 다 스며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관에 이 담석이 쭉 쌓이잖아요. 그러면 간이 비대해져요. 이게 이제 간 비대증이거든요. 간이 비대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로막, 폐의 가로막이 있죠. 이게 눌려요, 위로. 이 폐가 완전히 팽창이 안 돼요. 이 눌리니까. 그러면 문제는 폐는 이산화탄소하고 산소를 교환하죠. 근데 이 기체 교환 양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럼 폐 안에 뭐가 많이 남겠습니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많이 남아서 거기 혈액으로 타고 들어오면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만성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뭐 하기 싫어요. 이게 생긴다. 단순하게 우리가 피곤하다 하면 간의 문제다 하지만 사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폐로 가서 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것은 폐와 기관지 있죠. 폐 기관지 상부 기도에 생기는 거의 99% 질병은 간 담석에 의한 것이다. 이게 정설입니다. 이런 질병은 담석 제거하면 간단히 완치에 이를 수 있다. 이거죠. 마치 얼른 보면 폐 기운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제 호흡기 질환의 문제. 그 다음에 비뇨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비뇨기는 우리가 이제 소변 보고 이런 건데, 여러분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단순하게 이게 뭐 요실금, 방광의 문제 또는 신장 콩팥의 문제이다고 하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간에서부터 흘러서 시작이 됐어. 노폐물, 예. 노폐물의 그 미세 분자, 그 다음 과잉 단백질, 변성 단백질,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혈액에 그게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독성들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이 비뇨기 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소화기의 기관을 초래하고 나중에 림프관 폐색이 원인이 되고 그 결과 비뇨기하고 순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비뇨기도 담석, 그러니까 간의 문제가 결국은 비뇨기까지 오게 된다.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느냐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간 청소할 때 반드시 2개를 청소를 하라 그러죠. 간이 가운데 있으면은 마치 우리가 신장 좌우에 신장이 있으면은 신장에서 사구체 또는 CR 크레아티닌 수치를 걸르고 이렇게 두 관이 내려와서 방광으로 모여지죠. 그래서 요도를 통해서 이제 소변이 나가듯이 간은 반대로 2개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2개로 갈라지고 신장에서 2개로 모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간은 한쪽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십이지장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가죠. 한쪽은 어디로 갑니까? 신장으로 가죠. 예. 그래서 간 청소를 할 때는 반드시 2개를 같이 청소하는데 그게 대장과 소대장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장과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간 청소가 아니에요. 그냥 오장육부를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신장 결석, 요로 결석까지도 간 청소할 때 다 한꺼번에. 이 장면에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 화요일 날 화순을 갔다 왔거든요. 아침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간호사인데, 현직 간호사인데 굉장히 경험이 많아요. 간호사인데 담낭이 터질 것 같은 겁니다. 얘기인즉슨 구정 전에 2월 초에 검사를 받아 이 사진 찍었는데요. 1.5에서 1.9cm짜리 담석이 엄청 많아서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폐혈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구정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구정 끝나고 이제 수술하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간청소 얘기를 듣고 구정 때 간청소를 한 겁니다. 이분이 체격이 좀 있어요. 먹는 걸 엄청 좋아해요. 보니까 딱 태음인 체질인 겁니다. 복부도 이렇게 상당히 좀 나오고 먹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의지가 강하신 분이 구정 연휴 때 간청소를 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여러분 구정 연휴 때 얼마나 먹거리가 풍성하고 많습니까?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애들도 건전 못하게 하고 3일 연속 간청소, 3번 연속을. 한 번 하고 2번까지 했는데요. 2번째는 기절할 뻔했대요. 이게 뭐 쑥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올리브유가 들어있는지를 이분이 이제 스스로 느낀 거죠. 3번까지 했는데, 이분이 평소에 남편하고 애들한테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한 지 1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애가 그날 하나 따라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등 두들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루틴이 된 겁니다. 등이 아프니까, 저리고 아프니까 계속 등을 들이댔던. 근데 간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3번째 하고 났는데, 2번째 하고 나 등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3번째 했는데 등이 안 아픈 거죠. 안 아파서 우리 화순의 최영광 지사장님이 저한테 연락 오고 그게 이제 등은 안 아픈데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제가 대장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게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오는데 고통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큰가 덩어리 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게 이제 쑥 다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구정 연휴가 끝나고 이제 안 아프고 등이 안 아프고 너무 개운해졌으니까 이건 다 빠져나갔다. 이제 본인은 이제 그거 다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자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왜 찍느냐 그거 쓸데없이 좋지도 않는데 엊그제 찍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또 성격이 보통 넘더라고요. 우겨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세상에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고 다 빠져나온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분이
빨리 만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에 무안에 우리 간청소 센터가 생깁니다. 현직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은 단순하게 담석뿐만 아니고 나중에 요로결석, 우리가 신장 결석, 요로결석 오면요, 여러분 고통이 이게 말도 못 하거든요. 예. 이 간청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경기관입니다. 그러면 뇌세포에도 간의 영향이 있느냐? 영향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뇌세포는 엄청난 수의 그 신경펩타이드, 소위 말하면 호르몬 있죠. 뇌 호르몬, 날마다 생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는 먹거리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현대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전부 집약 농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영양소가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덩치만 크고 힘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눈에 보여지기는 막 씨알이 크고 막 이렇지만 농약 주고 비료 주고 가공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는 사실은 결핍되고 그냥 형태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간과 뇌는 그 좋은 영양소를 받아서 효율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 필요한 생산 호르몬 생산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면 뇌에는 영양소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늘 필요하고 활력이 부족하고 감정 기복이 강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울해, 몸살 나고 통증 생기고, 그리고 심하면 정신분열, 자폐증, 알츠하이머, 정신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간에서 보내는 그 영양소로 인해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간세포가 아까 하는 역할 중에 얘기했죠. 글리코겐, 다당류를 글리코스, 단당류,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바꿔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뇌가 받는 가장 큰 영양소가 두 개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산소, 물을 제외하고는 글리코스가 최고입니다. 그 글루코스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일단 하기가 싫어요. 아까 피가 안 가면 뭐 눕는다듯이 그런 거죠. 그래서 뇌에는 글루코스라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산소, 물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간에서 만들어서 보내준다. 그래서 뇌는 우리 몸 전체 몸무게 50분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뇌에서 받는 영양소는 20%를 먹습니다. 5분의 1. 그 엄청난 양의 글루코스를 뇌에서 사용한다. 그 글루코스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하는 것은 모두 간이다. 그럼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간의 저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의 그 운송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보내지 않으면 뇌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온몸에 힘이 빠지고, 뭐 이런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경기관도 간의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뼈입니다. 뼈. 골격계입니다. 골격계도 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격이 사람 몸에 뼈에도 수분이 있는 거 아시죠? 약 한 20% 정도의 수분이 있고요. 유기물이 뭐 한 30% 또는 나머지 무기물이죠. 칼슘을 포함, 대표적인 칼슘, 포함 무기물이 한 50% 이렇게 되는데, 이 뼈 조직 안에도 혈관, 혈액이 있고, 림프관이 있고, 신경관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뼈가 되려면 뼈 안에 세포 중에 조골세포, 파골세포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가 강해야 되고, 파골세포는, 좀 떨어져야 되겠죠. 파골세포도 필요하죠. 불필요한 뼈를 다 가루로 내서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뼈의 항산화 균형인데, 방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조골세포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뼈를 못 만들어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칼슘을 먹었어요. 뼈에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걸 먹었는데 간에 담즙 생산이 안 되잖아요. 뼈에 보내질 않습니다. 그대로 혈액에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비타민 D 같은 거죠. 아까 제가 비타민 D,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게 간의 담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태양으로부터 비타민 D를 받았어. 그러나 그걸 활성화를 안 시키면은 얘가 활동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을 먹었어요. 뭐 멸치도 먹고 각종 막 칼슘을 먹었어. 근데 비타민 D, 운송수단인 비타민 D가 없어. 그럼 그게 그대로 혈액에 남겠죠. 혈액으로 남으면서 어디로 갑니까? 신장으로 가서 결석 만들고, 혈액 속에서 결석 만들고, 요로 가서 결석 만들고. 왜 이래 결석만 만들고 혈관 질환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간 기능인데, 그래서 간 기능이 좋아졌을 때 그게 다 뼈로 가서 골다공증이나 구루병 아시죠? 이렇게 물렁물렁해 뼈가 곱는 거, 예, 골연화증. 그래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거기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육의 문제도 있긴 해요. 근육이 빠지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에 철근, 우리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철근이 물렁해진단 말이에요. 골연화증 또는 구루병 아니면 칼슘 수치가 저하되는 골밀도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굽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리가 O자 다리, X자 다리 굉장히 보기 싫죠. 사실은 보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척추뼈도 마찬가지입니다. 걷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게 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간의 기능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뼈만 반듯해도 훨씬 젊어 보여요. 꼿꼿하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꼿꼿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보면 물론 밥 메고 이런 농사 일을 하다 보니까 굽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간을 보살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뼈가 굳어지면서 다리도 이렇게 변형이 오고 손가락도 변형이 오고 이런 구루병, 연화증, 그다음 뼈의 석회화 과정에 모두 이게 간에 영향을 받는다. 우유나 탄산 이런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거 드시면 우유나 탄산, 인산을 중화하기 위해서 칼슘이 다 빠져나옵니다. 뼈에서 다 빠져나오고 그거 중화시키고 뼈 속에 남아있어요. 뼈 속에 남아있는 혈액 속에 남아있죠. 혈액이 산성화되면 뼈 속에 있는 무기물, 유기물을 막 빼다가 중화시키잖아요. 그럼 뼈가 약해져.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뭐 이 이외에도 비타민 K 같은 응고작용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간에 영향을 받는다. 자, 결론은 뭐냐? 지금 보이는 간 여러분 보이시죠? 좌측 간보다 우측 간이 훨씬 크죠. 간 비대증이 생겼죠. 간이 커졌다. 좋은 현상이 아니죠. 여기는 이미 이제 간 소엽 자체가 비틀리고 간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최대하기 남은 간이 나머지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그럼 간이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이 폐가 눌리죠. 상부 기도가 눌리고 그다음 하부 쪽에 또 대장, 위장도 눌리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기능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내추럴 리버 플러시 간 청소입니다. 간 청소.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간 청소를 얘기하고 간 청소가 너희들 뿐이냐. 간 청소하는 데는 많이 있죠. 제가 어제도 발효 장인을 찾아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의 정말 발효 장인들을 제가 웬만하면 가서 찾아가지고 노하우를 다 득하고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제품 마지막에 얘기를 쭉 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은 정말 자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이디바도 마찬가지. 정말 이 완전 보물 같은 제품들이 저희한테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간 청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도 간 청소를 20년 전부터 간 청소를 했다. 10년 전부터 간 청소를 했다. 굉장히 많죠. 근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간 청소 잘못하면 신장이 나빠진다더라. 또는 간 청소 너무 힘들다. 너무 좀 거추장스럽고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그 과정이 너무 번잡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간 청소를 하는 그 제품 자체가 자주 하면 안 좋다. 이런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고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저희는 어떤 불순물 화학적인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곡물 완전 발효 그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 깻묵 이게 완전 발효되면 깻묵처럼 이게 막 그 고처럼 되거든요. 그 뻑뻑한 원액으로 저희가 완전 바꿨잖아요. 간 청소 시작한 지 저희가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완전히 원액으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물 부어서 활성화시켜서 그냥 드시게끔 그 원료 자체도 획기적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과거에 그 힘들었던 과정 그것도 완전히 없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간 청소를 일주일 열흘간 해야만이 한 번 할 수 있는데 번거로움을 싹 다 없앤 겁니다.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그 자랑 유일한 자연의 힘 조이리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 과거에 간 청소도 케미칼 넣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한 번 하면 간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씩 쉬었다가 하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죠. 지금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연속적으로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심지어 뭐 어린아이가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전혀 완전 발효 효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것은 바로 솔루션이다. 해결 방법을 찾았다. 조이리바 자연의 힘이 아직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99.9%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간 청소가 단순한 뭐 청소 이런 개념을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 환자공화국이잖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환자공화국 아닙니까? 고혈압 환자 작년 12월 연말 현재 1,300만 명, 22세 이상 1,300만 명. 뭐 3대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암, 빔, 거기다 근감소증인 그 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각종 염증 가지고 있는 성인 질환자들, 무조건 간 청소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간 청소는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죠. 간 청소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5%다. 그분 얘기를 또 20분 이상 하라고 하는데 진짜 간 청소는 제대로 하려면은 본인 나이만큼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올해 한 20회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평생 이렇게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 우리 건강 수명 자체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두 다리가 이렇게 바르고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유지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 청소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가치 창조, 건강에 대한 가치 창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엘라스에 가지고 가는 철학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올해 10,000명 목표를 하잖아요. 사실 10,000명은 한 동네에서도 10,000명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다급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도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린 거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거 얼마 전에 간청사신 분이에요. 고객이 해서 보낸 겁니다. 여기 뭐가 나왔냐면 크게 확대된 거. 그 비위가 약하신 분 보지 마세요. 또 혹시 식사하실 분들은 벌레 나왔죠. 간흡충, 간질충. 벌레가 길게 쭉, 이게 그냥 보고 본인이 깜짝 놀라서 보낸 겁니다. 뭐가 살았어, 이렇게 막 기어 나오니까. 담관 안에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좋다고 했던 녹즙기, 미나리 날 걸로 먹은 거. 그 안에 간흡충, 간질충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 아니에요? 담관에 15년을 산대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죽으면 안 돼요. 얘를 죽이면은 알을 넣습니다. 종족 번식 그런 기능이 있어서. 알을 2,000개씩 알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간흡충 번지면은 담관암이 되고 간암이 되고 경화가 되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담석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담석 뺐는데 빠져나왔죠. 이 옆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알이 그 머리에 옛날에 그 쇠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알이 있습니다. 알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빠져나온 이분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몇천만 원 벌었습니다. 간청소 한 번에. 진짜로.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청소 여러분 가족부터 시키세요. 절실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간청소를 하되, 만약에 한 번 했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더 눈이 침침하고 하다,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한 번에 절대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 길고 험난한 과정을 간 소엽에서 그 줄기를 담관을 타고 바일덕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나중에 담낭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담관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중간에 쉬었다 가자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나올 때까지 왔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낭을 뗐잖아요. 담낭을 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말씀드릴게요. 간이 담즙을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담즙을 생산하지만 그 담즙은 먹을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대 간을 드셔보세요. 쌉쌀하죠? 드실만 하죠? 근데 여러분 썰게 드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뱉어낼 겁니다. 그 농도가 10배 차이 납니다. 그 정도 돼야 비타민 A, D, E, K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간에서 나오는 담즙은 너무 약해요. 그럼 썰개가 뭐 하는 거냐? 농축기관입니다. 농축기관. 거기서 농축시키는 겁니다. 설계에서. 그래서 설계를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내장기관의 장애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설계를 떼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간청소를 통해서 우리가 오장육부 이 비움을 통해서 진정한 건강을 찾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